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김없이 우리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박병주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이 항상 돌격인지 후퇴인지 의견을 주시잖아요. 네. 오늘 갑자기 시장이 좀 좋다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많이 놀랐는데 네. 최근에 꾸준히 후퇴를 주셨어요. 오늘도 좀 그 관점이실까요? 네, 제가 이제 그 10월 달 들어와서는 이제 후퇴를 했는데 예. 그 이제 오늘까지는 반등을 보였거든요. 반등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저는 계속 그 전략적 후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실적이 올해 4분기에 이제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주력 산업 반도체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안 좋다고 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거래가 장중에 가격이 7% 이상 하락을 했죠. 근데 그보다도 지금 제가 전략적 후퇴를 얘기하고 있는 그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미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 이제 미국 국채 3개월 그 금리 고기가 4.07%, 네. 그리고 10년 금리가 이제 3.96% 됐는데, 원래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0년짜리 금리가 3개월짜리 금리가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10억 원어치 삽니다. 그럼 만기를 내 원금을 10년에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국 정부에서 나한테 이자를 더 많이 줘야만 내가 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원금 회수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쵸. 보통. 근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기 3개월, 즉 내가 3개월 후에 원금을 찾는 그 이제 국채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미국 그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네. 그 금융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지난번에 영국 연기금이 그 엄청난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세계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그 작년에 낮은 금리에서 많이 사놨어요. 근데 그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미국 기준금리가 10배 이상 지금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반 채권 금리는 어떻겠습니까? 모르더라도 서너 배는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10년 만기 듀레이션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3% 미국 국채도 3%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채권을 샀던 큰 금융 기관들은 무려 1년도 안 돼 가지고 채권에서 30% 이상을 손해봤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도 6개월짜리 만기해가지고 4.5%짜리 적금을 판매하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고 은행이 무슨 증권사처럼 ELS를 판매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만큼 지금 단기 금융시장이 굉장히 자금줄이 지금 말라 있다. 그 요인은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거기서 손실 그 본분에 대한 마진콜 압력에 대한 굉장히 강하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 국채 3개월이 10년짜리 금리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표가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이제 뭐냐면 금리 인상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 뭐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실적이 나빠지는 역실적 장세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고요. 제가 우리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그 KB 그 200 선물 인버스 예. 그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인을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하게 되면, 대비를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그거를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미리미리 그런 위험 신호를 준비를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경계 신호를 갖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일 컸던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장 초반에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급등했기 때문이죠. HL 만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현대모비스도 3분기에 좀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슈였던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번에 보면은 현대 모비스하고 예. 그다음에 만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아하고 자동차 부품을 공부하잖아요. 네. 근데 기아하고 현대 자동차가 2분기하고 3분기 때 미국에서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현대 모비스는 거기다 부품을 공급하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네. 나오고 또 만도 같은 경우도 GM한테도 공급했던 이런 부분들이 공급 그런 난이 풀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매크로 변수, 거시적인 변수들은 계속 악화되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분기 실적이 좋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미래를 한 발 앞서서 봐야 네. 되니까요. 네. 실적 상승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 확대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네. 관련해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체코 총리와 또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를 또 하고 네.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라는 네. 뉴스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 네.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부품주들이 4분기까지도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현재 우리 현대 자동차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쇼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미국 공장을 미국 외에서 이렇게 해서 미국 기업들은 설계도나 이런 걸 제공하고 생산은 미국 외에서 생산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노동자들의 취업률이 떨어졌죠.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의 소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블루 칼라 계층의 소득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오바마 정권도부터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본다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IRA 법안도 그런 일환이 될 것이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현대하고 기아도 지금 미국에다 전기차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적극적으로 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기차 부품주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저는 호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변수 자체가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볼 때도 주가가 일단 낮은 위치에서 형성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보면은 좋은 성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를 지금 볼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주가 차트만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이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이제 만도나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으로 실적이 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7%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종합 주가 지수 전체 시황하고 맥을 같이 해서 올라옵니다. 예. 대형주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접근은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저점에 산 사람들은 이익 실현을 해보고 아직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투자 부분들은 11월 달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추가적으로 양봉으로 상승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11월 달에 주가들이 빠지게 된다. 그런 경우는 중립적인 자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이슈는 자동차 부품주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지금 어닝미스가 나는 섹터와 종목들도 점검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네, 철강과 반도체까지 지금 3분기와 4분기까지 실적에 먹구름이 좀 끼었습니다. 현대제철을 제가 찾아봤는데 국내 후판 가격이 하락한다. 네. 철강 수급난이 재현된다. 그리고 또 노동조합 파업 이슈까지 지금 대내외 악재로 꽉꽉 들어차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주가 보면은 수급도 들어오고 급등했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갑자기 또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철강주의 반등은 언제쯤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의 현대제철이죠. 예. 한번 그래프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기술적 분석이 또 이렇게 중요하다 싶으니까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이 종목의 주가의 바닥은 올해 3월 달,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바닥을 다졌습니다. 1차 외바닥을 다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르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5개월 선의 고기 자리를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 보면은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선이 이제 파란색 선이거든요. 거기가 20주선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거기서 한번 20주선을 깨고 나니까 한 번도 거기를 돌파를 못하고 올라올 때마다 거기를 맞잖아요. 맞고 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는 아예 20주선이 이제 계속 각도가 45도 정도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가는 계속 거기를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군요.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주가가 여기 빠지면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떤 현상이 보이고 있느냐면 빨강색 선이 60주 이동평균선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120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옥색깔이 240주선인데 세 개가 이제는 동시에 만나면서 역별이 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이동평균선이 배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거꾸로 이렇게 역별이 나오면 주가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래도 좀 우려감을 갖게 하겠죠. 그러겠죠. 맞습니다. 아주 이제 우리 앵커님도 지금 주식에 제가 보는 왕초보인데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회사는 그 건설 경기에 중요한 철근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빔이라고 하는 건데 더 알다시피 요즘에 그 부동산 미분양 사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집을 내놔도 안 사는 지경까지 되고 이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강원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프 자체도 이제 주봉에서 역배열 초기로 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내가 갖고 있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자세로 할 필요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철강주에 대한 반등보다는 좀 앞으로의 부동산 시황을 좀 보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반도체 관련도 짚어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6만전자, 9만 하이닉스라는 이야기가 네. 조금씩은 들려왔는데 오늘은 좀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춰잡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4분기 적자 전환은 불가피하다. 네. 이거는 다 알고 있었던 이슈인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깊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또 반도체 업황이 정말 내년까지 좀 불투명한 걸까요? 네. 그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4분기 때 한 1,280억 정도 적자를 낼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 온기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내가 그 대출을 한 사람도 갚을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나빠지면 그런 경우는 갚지 못하니까 소비는 더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올해 4분기에 적자를 보일 예정이라고 본다면 내년 전체적으로 올해는 연간 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년에 연간 적자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지금 예상으로 본다면? 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연간으로 적자 보인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도 상당히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 것을 현재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하이닉스 그 주가를 그 장기 파동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주가를 저는 이제 2008년대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5,770원부터 15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8배 정도 왔어요. 주가가 28배 와가지고 지금 그 하나의 매듭 파동이 이제 끝났죠. 끝나가지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동을 읽어낼 때는 여기가 이제 하락할 때는 A 파동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B 파동.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 A 파동의 저점을 깼어요. 이제 깨게 되면 본격적인 큰 이제 하락 시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2008년 5,770원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95,500원의 A 파동의 저점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생각보다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국채 3개월짜리 금리
단기 금리가 10년짜리 장기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거는 지금 미국 금융시장의 단기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거는 이제 그 세계 IT 기업의 바로미터인 반도체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서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지금 제가 본다면은 뭐 4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더 2차 하락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0% 넘게 하락이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 하이닉스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이번에 최근에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사면서 이번에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네. 되면서 아마 그런 삼성전자를 좀 이렇게 올렸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제 뭐 개인 내피셜입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흘러가는 정황을 본다면 그 반도체의 부분은 정말로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1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왔으니까 많이 빠졌지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의 처음에 파동을 5,770원에서 15만 원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내년에 전체적으로 적자까지 계산하면 거기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또 생각이 틀려지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내가 미리 그 위험을 대비를 하시라는 그런 저는 어떤 그 객관적인 그런 징표를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두 번째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 이슈는 다시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폐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와 함께 폐배터리 종목들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 폐배터리 시장이 지금 성장은 알지만 아직까지는 재활용하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기대감을 타고 정말 선제적으로 잘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ETF도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주들의 아무래도 좀 호재성 이슈겠죠. 그 이제 ETF를 출시하게 된다면 그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예. 수급이 들어온다는 뜻인데 그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 관련주들이 지금 신규 상장을 2달 전에 많이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ETF 쪽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 저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시적인 변수 그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이제 11월 달에 관련된 종목이 양봉으로 올라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만약에 음봉으로 빠지면 그런 경우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분은 이익실을 하시고 접근할 때는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방향성에 대해서 뉴스를 안고 앞으로 갈 종목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종목들 쪽으로 조금 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이제 현재 신규 상장한 종목보다는 그 저는 이제 그 그동안에 계속 그 현대차하고 폐배터리 사업을 준비했던 그 파워로직스 있잖아요. 파워로직스요? 그 회사가 공장이 오창이 있어요. 제가 직접 그 공장을 좀 오래됐지만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어요. 예. 그 이제 그 옆에가 또 LG화학이라는 공장이 바로 있더라고요. 연관된 그런 단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를 관심 있게 그냥 보시기만 하십시오. 매수는 아니고요. 네.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여러 가지 빅 이슈들 파헤쳐봤고요. 오늘 리뷰는 저희가 삼성화재로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달 전에 가지고 나오셨고 고금리 시대에 실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마침 또 삼성그룹주입니다. 오늘 흐름이 또 좋았고 목표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예. 지금 그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 시간에 삼성생명도 같이 소개를 했는데 예.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이제 그 부회장 회장 승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서 삼성물산도 상승했는데 아마 삼성의 지배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정점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화재를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주가가 20만 원인데 청산 가치 대비 주가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장기 금리는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삼성화재가 만약에 삼성화재는 고객들한테 받은 돈을 주로 채권을 투자하는데 지금 채권을 사게 된다면 채권 가격은 오를 수가 있죠. 왜? 이제는 그 국채 금리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삼성화재는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한 리뷰해드렸고요. 앞서서 잠깐 저희가 감질만 나게 1초 보여드렸는데 네. 대장의 픽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왜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될까요? 자, SBI 인베스트, 자, 이 종목을 제가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야놀자라고요. 요새 내가 이제 어떤 그 호텔, 여행을 가게 하거나 그 숙박을 정하려면 야놀자를 보거든요. 이용하죠, 예. 야놀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놀자가 또 더군다나 손정희 이분이 그 야놀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느덧 매출액이 6천억대 이상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 시장에 올해 이제 국내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주관이 돼가지고 상장을 하려 실패했어요. 시장이 분위기 안 좋아서. 근데 내년에 2분기 아니면 3분기 정도 나스닥 시장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관사가 미국의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 그 투자은행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건데,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회사한테는 상당히 제2의 쿠팡에 대한 그런 기대감. 한때는 시장이 좋았을 때는요, 이 야놀자의 시가총액이 장외 시장에서 33조까지가 됐거든요. 33조. 그러면 현대 기아차에 맞먹는 시가총액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7조 정도로 이제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그 정도 시가총액이 7조 정도에 10조 정도 형성돼가지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여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지금 그래서 SBI 인베스트가 야놀자의 지분을 160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최근에 한번 가격 동향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동향을 한번 보게 된다면 그 가격 동향이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한번 가격을 먼저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1월 24일 날 하루에 거래량이 31만 9천 주밖에 안 터졌죠. 그런데 갑자기 10월 25일 날 거래량이 5,127만 주, 무려 160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을 바둑을 두다가 장기 두다가 심심하면 거래를 했던 주식이에요. 예. 점심 먹다가 이렇게 10주, 100주 사고 그러면 30만 주 되겠죠. 그 정도로 한가했던 거래량이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5천만 주가 딱 터진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수급이 들어왔다. 즉 이 회사의 좋은 호재를 노리고 누군가는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주가도 그날 얼마 정도 데려다녔냐면 무려 장중에 29%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보세요. 보시면 여기서 5,127만 터졌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오늘 보니까 227만 주. 그러니까 5천만 주에 220 떨어지니까 무려 20배 정도 주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음봉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 5천만 주 터졌을 때 매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분차트를 보면 아마 세워놨을걸요? 자, 옆으로 세워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서서 조정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 조정을 하면 주가가 세게 갈 수 있고요. 자, 이 종목의 매수가는 그래서 1,23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1,37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의 픽은 SBI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목표가 1,370원, 손절가는 1,05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으로는요, 고엔스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